애소원 들어갈 때부터 좋은 곳으로 다른 저보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. 근데 한 달 전에 뭐 아이를 팝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가 지금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잖아요. 팔지는 않아도 막 어떤 때는 원망스러운 거예요. 젖도 안 먹어. 아이는 태어나니까 장애인이야. 저런 아이 입양 보낼 수 있을까?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그래갖고 별로 많이 안아주지도 않았어요. 진짜. 애가 계속 아픈 거예요. 배꼽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잖아요. 얘는 기형으로 떨어져갖고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병원 가서 보니까 엄마들이 애기들을 안고 많이 오더라고요. 이렇게 보는데. 근데 막 완전히 막 신주단지 하듯이 막 이렇게 막 이래갖고 또 가족들하고 할머니, 뭐 남편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애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. 내가 미쳤구나 이제 거기서 딱 느꼈어요. 그래서 아우 내가 미쳤구나. 난 진짜 나쁜 년이다. 막 이러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입양 얘기가 나서 저 안 하겠다고. 내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나왔어요. 그래갖고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가 딱 34살이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그 한국에서는 35세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노산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갖고 이게 결혼과는 별개로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그 생각을 몇 년째 이어오다가 때마침 그때 만나던 친구한테서 아기가 생긴 거죠.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족적인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제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. 그럼 너의 의견은 존중하고 나는 이제 원래부터 생각했던 대로 아이를 이제 가지면 낳겠다고 했으니 난 아이를 낳겠다 해서 엄마가 된 거죠. 어떤 엄마로서의 결심을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이제 어디 나가면은 애 아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. 아이도 많이 물어보고 저 진짜 나쁜데 죽었다고 했어요.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. 아이 낳고 한 번 찾아왔거든요.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.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차라리 외국처럼 그 사람 모든 일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스톱되는 사례가 많잖아요. 미국이나 어디나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. 운전도 못 하고 이런 거를. 그렇게 그런 강력한 법이 있기 전에는 괜히 나서서 내가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. 다치는 건 우리밖에 없다. 왜냐하면은 법이 따라주질 않으니까. 사람들 인식을 바꾸려면은 인식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법부터 바꿔야 사람 인식이 바뀌어져요. 해외에 계시는 그 비양육자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돈을 안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애기 아빠가 이제 외국인이고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좀 준비를 했었어요. 뭐 국제 변호사 아시는 분 좀 타고 가가지고 막 했는데 우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어렵더라고요. 저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승소하고 해외에 있는 그 친구 있는 데 가서도 승소를 하겠지만 어떻게 받아낼 거냐 뭐 이런 것들 그걸 도와주는 데도 없고 네,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좀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요. 네. 저는 사실 법정 한부모가 아니에요. 그게 뭐가 다르냐면 한부모는 한부모 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어요. 그게 있어야지 한부모예요. 법적으로는. 저는 그 중위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 소득의 100%가 넘어가서 법적으로 저는 한부모가 안 돼요. 근데 그 증명서를 받으려면 저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. 왜 한부모는 가난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왜 나는 내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을 해서 나라에서 내가 한부모인 거를 인정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될까? 일반적인 가정으로 만약에 했을 때 부부가 둘이 있고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외벌이를 하든 맞벌이를 하든
3인 가족 기준이에요. 저는 뭐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한부모 2인 가족의 뭐 중위소득의 뭐 70% 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70%가 최저시급 그만큼을 벌어야지 한부모인 거예요.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보낼 때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걸 그룹군을 넣는 속해 있는 게 있는데 맞벌이에 체크를 하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한부모 가정인데 그 한부모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. 그래서 맞벌이로 체크를 했고 저는 혼자 외벌이 합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등본하고 이런 거 제출하시면 괜찮아요. 라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처인 거죠. 네. 커트라인 안 넘어가는 수준만 벌면은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긴 싫거든요. 저는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 가고 더 좋은 거 먹고 이제 애기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오롯이 저의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무 그거 없이. 근데 사실 그건 되게 힘들거든요. 다행히 저는 수급자가 돼갖고 지금 주급이 그거를 받고 있지만 못 받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아요. 한 달에 많이 벌어봤자 120, 150 사이에 뭐 집세 내고 뭐 이것저것 내고 거의 한 60, 70은 그냥 나가는 돈인데 그러면 50만 원, 40만 원 갖고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, 진짜. 혼자 엄마 키우는 엄마들한테 희망찬 메시지란 없어요.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그냥 잘 이겨내라고 하고 싶어요. 흔들릴 때마다 저는 뭘로 견디고 있냐면은 아이를 보고 견디고 있어요. 참 그 얘기 안 해드렸죠. 심장 중격 결손이었잖아요. 우리 애기가 5살 때 이게 하늘에 진짜 도움받은 것 같아요. 저절로 다쳤어요. 이게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.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. 네,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같은 경우를 보면 대체로 이 저소득 한부모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경계선에 있는 미혼 한부모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